지난 시간 배웠던 협동의 경제, 사회 경제에 대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협동의 경제, 세 가지 원칙, 자본주의에서 협동의 경제가 작동하는 경제적 원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죠? 상호 호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사회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재분배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교재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협동의 경제와 제3부분 그리고 연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먼저 협동의 경제와 제3부분. 협동의 경제, 사회경제는 제3부분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제3부분에 사회경제, 협동의 경제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부분을 비영리 부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도 경제의 영역으로 경제적 성장,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3부분을 살펴보면 한때 영국 등 유럽 사회 속에서 중요한 시작되었던 개념 중에 하나로 정부가 아닌 제3 영역에서 자발적인 부분과 시민 부분, 비영리 부분, 사회 부분이 어우러져서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행동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협동의 경제, 비영리 부분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점을 보면 법적, 제도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하고 비영리 부분이. 근데 큰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의 경제는 이익을 회원들에게 재분배한다든지 민주적 조직 절차 및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민주적 결정 이런 것들에서 1대1 한 표, 1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인데, 여기는 돈이, 그러니까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민주적인 구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지만 신속성에 있어서는 주식회사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영리 부분에서는 이익의 분배는 허락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분배가 배당이, 그러니까 기여에 의해서 배당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있죠. 저희 단체도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도 배당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영리법인의 정관 안에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로 그러니까 적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최우선은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기여한 조합원들한테 n분의 1로 배당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부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기본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이 조직의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동의 경제와 연대 경제 계속하면 협동의 경제는 1980년 이후 프랑스에서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으로 강조되었다. 연대 경제를 포용하고 있고, 연대 경제는 1937년 스페인 시민전쟁 당시 도시와 농촌 노동자 집단 사이의 경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경제적 조직화를 위한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연대 경제라는 현대적 개념으로 재등장했다. 연대 경제의 유럽 중심 정의는 전통적인 자원 할당 기구인 시장 중심의 민간 부분과 국가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3부분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연대 경제와 사회 경제의 차이점은 사회 경제는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보충이나 보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대 경제는 경제적 행동주의를 통해 기존 질서를 개혁하는 것보다 변혁적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 경제가 안에서 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각자 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제3부분, 비영리 부분, 연대 경제, 요게 큰 한 축에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포괄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는 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제3부분도 있고, 연대 경제도 있고, 비영리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의 경제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입장에서 협동의 경제가 사회 배제와 싸우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그러니까 많이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배제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사회 발전을 부양하는 생산관계에서 연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의 측면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장경제하에서는 협동의 경제의 다양한 할당 시스템을 통해 부와 소득의 재분배, 정치적 거버넌스의 구현, 연대와 상호 호혜관계의 강조, 소외된 사람 및 사회적 욕구의 해결 등을, 그리고 모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실천 행동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는 사회혁신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혁신을 사회정의를 생산과 할당 시스템 속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를 추구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는 전통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윤리 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와 사회복지는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의, 사회정의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거리가 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까운 부분에서 역할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와 사회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경제의 재등장 및 발전이 곧 시민사회의 발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참여의 정진과 함께 경제적 보호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런 곧 사회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의 경제에 대한 혜택, 크게 말하면 개인에 대한 영향력, 개인에 대한 혜택을 한번 보면, 먼저는 일자리에 대한 취득, 직무지식 및 기술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향상되고 복지 향상 및 삶의 질이 개선된다. 개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두가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 사회적 혜택을 보면 사회 문제, 아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모이다 보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 일정 정도는 뭐 분배나 이런 뭐 배당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비영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축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사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3의 섹터에서 이것을 해결하면서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협동의 경제가 시장에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상이한 관점들을 존재로 합니다. 협의의 관점 보면 사회 경제가 국가 부분을 보조하는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협동의 경제는 정부가 하는 것을 그냥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협동의 경제는 시장을 구성하는 국가, 민간과 같이 하나의 축을 형성을 한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협의의 사회적 경제, 협동의 경제를 보면 시장이 있고 그 안에 국가가 담당하는 부분, 자본과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영역은 국가 영역 중에서 일부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민간은 아닌 공공적인 특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가 이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그마한 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반면에 광해 협의권 보면 시장이 있고 그 안에 국가가 있고 자본, 민간이 있고 사회적 한 축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을 따로 수행하게 되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체적인 역할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의 경제의 상호 행동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공공 및 민간 부분과 중첩되는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 보면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조금 다르죠.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기업이 있죠. 자활기업이 들어는 보셨죠? 뭐냐면 저소득층들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이야기한 사회적 경제, 협동의 경제의 한 축이, 네 개의 큰 카테고리 안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제3부분, 자발적인 조직 부분이 있는데, 요게 공공의 영역도 차지하고 있고 민간의 영역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에 대한 기타 관점인데요.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시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할당 시스템이 사회혁명을 통해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를 보면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조금은 이제 비교구에서 조금 처져 있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경쟁에서 조금은 도태되어 있는 건 또한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앤서는 기든스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3의 방식, 즉 제3의 길을 제시하였고, 그가 제시한 제3의 길은 곧 사회경제, 협동의 경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때 유럽을 한번 휩쓸었던 적이 있어요.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휩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구들이 휩쓸고 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좀 우파가 아니라 조금 더 가격한 부분들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의 경제와 시장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협동의 경제는 영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영역에도 역할을 미치고 공공부문 영역에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래프에 앞에서 했던 그래프를 좀 가져와서 조금 변형시켰는데요. 공공부문,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민간은 영리기업, 사회적 경제, 협동경제는 신용조합,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자선기관이나 자선재단, 자원봉사기관, 사회적 기업 이런 각각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협동의 경제, 협동의 경제가 민간과 공공이 서로 그러니까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해시 복지재단은 공공부문일까요? 사회적 경제일까요? 공공부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선재단이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해서 민간에서 만든 부분인데 그러면 기업이 만든 복지재단은 민간 부분인가요? 사회적 경제인가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성격이 모호한 부분들도 있어요. 복지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사회복지법인인지에 따라서 역할 규정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서 꼭 이거다라고 또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경제 조직 구성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하면 사회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사회경제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영리 조직의 관점입니다. 넓게 보면 비영리 조직은 사회경제, 협동의 경제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정을 받으면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또한 이게 알았다면 굳이 협동조합을 또 만들려고 했던 것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활용하려고도 해보려고도 했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성향상의 차이가 있다. 저희는 지금은 좀 이제 통합에 대한 고민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저희 이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아까 창업을 했다고 하는 사회복지단체 두리날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땀 한 땀 만들어 왔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2006년, 2007년, 2007년에 두 개, 2010년에 한 개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만들었던 모태고 저희 조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조직이 그냥 순수 민간단체 뭐라고 하고 그냥 임의단체 형태의 성향을 갖는데요. 2009년에 저희들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도회에 등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다 해봤어요. 사단법인도 검토했었고, 사회복지법인도 검토했는데, 소규모 시설을 하면서 이게 굳이? 이라는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이제 가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은 법인인데, 조금 융통성이 있는 법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었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기본 근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들어와서 흔들지도 않아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경남에서는 출자금이 제일 높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또꽤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구조로 좀 만들어 놨고요. 근데 새로운 형령에서 일반 경제 활동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위험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분리하자를 저희 이제 임원진들을 설득을 했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니 하나 뛰어나가려고 이렇게 오해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사고 치더라도 이 조직 하나만 사고 치면 되니까 운영하는 법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도 하나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경제 조직들을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영리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연대 경제 조직의 관점입니다. 연대 또는 연대성을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주요한 목적이고 가치로서 사회경제, 사회경제, 협동의 경제를 통해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연대 경제 조직 관점의 핵심이다.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공제조합이고 상호부조 조직이고 자조 조직이고 협동조합 중에서도 생산자 조합인지 이용자 조직인지에 조금 따라서 연대에 대한 대표적인 거죠. 생협 이런 것들 이용자 중심의 조합인 거죠. 그러면서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대는 생산자하고 연대도 할 수 있고 이용자들끼리 연대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도 이제 조합 형태를 이제 인자 시작이 공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경제조직 구성에 따른 분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보면 세 번째 사회적 기업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식 관점이 있고 유럽식 관점이 있습니다. 미국식 관점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의 일환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유럽식 관점에 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경제의 하위 조직이다 라는 부분에 고민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이 더 와닿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재밌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주식회사가 있고 후원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 관점은 모두 사회경제 조직은 사회적 욕구나 사회적 문제, 목적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이다. 뭐가 있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딱 해서 비영리가 있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연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마지막 이 그림이 조금은 재밌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협동조합이 있고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산자 조합이 있고 이용자 조합이 있고 비영리 조직에도 옹호 비영리 조직, 생산 중심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공통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협동의 기업, 협동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나의 부분을 던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과제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한데 협동의 사회적 경제론과 공통 과제입니다. 같이 듣는 분은 한 개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인데 여러분이 소개를 해달라는데 내가 꿈꾸는 사회복지사의 삶 그리고 내가 꿈꾸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강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주시면 됩니다. 3월 29일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 있는데요. 저하고 수업을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제출을 했던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전에 했던 거와 똑같이 제출하시면 감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저번에는 한글 문서로 작성했어서
5페이지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5페이지를 채워야 된다 아닙니다. 3페이지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이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김해.ac.kr gmail.com이고요. 이메일의 주소는 중괄호 하고 뭐 1분발인지 2분발인지 쓰시고 언더바 이름 쓰시고 중괄호 닫고 제목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